안녕하세요. 나오네요. 저는 MZ세대와 공감하는 미래세상의 세션 첫 번째 스피커를 맡은 SBS 문명특급 홍민지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대학생분들이신가요? 서포터즈 분들이신가요? MZ세대 중에 Z세대에 속하고 계신 거죠?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세션의 당사자들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학생 때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었던 90년대생인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4포 세대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어느새 5포 세대가 되다가 졸업할 때쯤에 N포 세대까지 되면서 N포 세대라는 딱지가 붙어서 사회 초년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한 상태로 초년생을 어떻게 보냈고 사회 적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경험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또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팀장으로서 M4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울 미래 컨퍼런스지만 저는 미래를 꿈꿔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뒤에 미래를 그려볼 수 없었어요. 너무 하루하루 지내기가 바빠서. 그래서 열심히 취업을 했더니 또 1.5룸짜리 전셋집도 못 구하고 있는 현실이라 미래를 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모순적이게도 제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못 드릴 것 같고요.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어서. 다만 저희 세대의 가장 큰 강점은 미래를 꿈꾸지 않다 보니까 현재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 될 것 같고 그 현재들이 모여서 미래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는 2015년도예요. 그때 인턴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제가 SBS 뉴미디어국에서 처음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뉴미디어라는 말이 당시에 굉장히 낯선 말이었고 뉴미디어가 뭐야? 새로운 미디어? 그럼 우리는 올드미디어야? 하면서 기성 세대들이 조금 반감을 지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회사에서 들었던 말들이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떠든 애들, 동아리 수준의 영상을 만드는 젊은 애들, 기본적인 방송 문법도 모르는 애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격지심과 분노에 휩싸였던 초년의 그런 스타트를 끊었고 당시에 물론 저를 굉장히 아껴주는 선배들과 어른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다른 회사를 들어가거나 다른 안정적인 산업에서 근무를 해보는 게 어떠냐. 지금 이런 뉴미디어는 경험 삼아 잠깐 있다가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런 조언들이 다 저를 위해서 해주셨던 조언이기 때문에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곳에서 오래 버티는 것이 너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격지심이 커졌고 자존심도 상했고 가끔 회사 다니기 쪽팔리기도 했고 그래서 회사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늘 매일매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에르제 땡땡전을 가게 됐는데요. 에르제라는 만화가는 1907년도 출생이고 벨기에 출신이에요. 근데 당시에 만화라는 장르가 정립이 안 돼 있던 시기였대요. 근데 이분은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만화 작가로서. 그래서 2000년대 만화가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에 문학이나 영화처럼 어엿한 표현 수단으로 인정받길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전시를 보고 나서 제 생각이 되게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뉴미디어 프로그램만의 새로운 표현 수단을 만들자, 이렇게 그때부터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얕봤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자 이런 다짐을 저와 이은재 PD, 지금 제재 언니죠, 진행자 제재와 매일매일 그렇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문명특급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작한 의도에 맞게 저희는 신문물을 전파하라라는 기획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신기한 장면을 무조건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과는 다르게. 그래서 제재 언니가 강동원 배우를 만나고 제재 언니가 유해진 배우, 김태리 배우, 송중기 배우를 만났을 때 단순히 탑스타 아니면 정말 유명한 영화 배우 이렇게 저 출연자분들이 보이기보다는 좀 친숙한 동네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렇게 가장 더 저희 시청자 문명인들과 더 가까운 존재처럼 느끼게 연출하고 기획하자. 그게 사람들이 보기엔 신기한 장면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댓글도 강동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웃긴 거 처음 본다. 그리고 테리랑 제대 완전 찐텐이다. 둘이 10년 만에 만난 절친 같아요. 그리고 승리호를 계속 보게 된다. 승리호 배우님들 너무 친숙하게 느껴진다. 라는 등의 기존의 뭔가 배우 인터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친숙함을 끌어내는 장르를 저희가 인터뷰로 새로운 문법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 문화를 다루자라는 게 저희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삐리뽐 빼리뽐 K-팝 중에서도 굉장히 마이너했던 삐리뽐 빼리뽐이라는 노래, 물론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마이너했죠. 그리고 그 고등학교 일반 교복 중에서도 후드 교복을 채택한 고등학교를 굳이 찾아갔고, 그리고 에어팟을 다룰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에어팟을 커스텀하는 산업을 다루는, 그렇게 메인에서 조금 벗어난 이슈들을 다루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 그 댓글에서도 우리 학교다, 실제로 후드 교복 입고 다닌다라는 라는 것에 대댓글에 뭐 부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저희가 그냥 일반 교복을 다뤘다면 그건 메인스트림이겠지만 저희는 편한 후드 교복을 채택한 학교를 찾아간 게 한 번 더 발상을 전환한 포인트였죠. 그리고 새로운 소재를 무조건 등장시키자, 이것도 하나의 원칙인데요. 누구세요? 처음에 이분 누구세요? 영상 나왔을 때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영상을 풀어가면서 저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 정말 멋있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라는 그 직업 자체를 이제까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룬 미디어 콘텐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디자이너를 수면 위로, 이 디자이너, 포스터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연예인 나오는 편보다 이런 게 더 재밌다, 곡성, 동주, 불안당 등등 포스터 디자인 정말 좋아했는데 이게 이분이 한 거라니, 이렇게 처음 한 사실들을 저희가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게끔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조금이라도 새롭고 신선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저희는 156만 명의 구독자, 문명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덕분에 저희가 팀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큰 팀에 소속돼 있었지만 저희가 좀 독립된 팀으로 유지될 수 있게 회사가 많이 서포트를 해줘서 저희가 사무실을 따로 한층 작은 공간에 마련을 해서 저희끼리 문명특급 팀끼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랑 이은재 PD님, 제재 언니랑 같이 팀장이 되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 팀의 특성은 다 90년대생이에요. 저부터 가장 어린 인턴 조연출, 인턴 PD님까지. 인턴 PD가 지금 00년생까지 올해 지금 몇 개월 전에 들어왔으니까 90년생부터 00년생까지 모인 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나이대가 어리고 다른 팀이랑은 다르게 저희끼리 모여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저랑 제재 언니랑 이은재 PD와 가장 큰 고민이
이 팀 이렇게 90년대생들 MZ 세대들끼리 모인 팀을 어떻게 빌딩을 해야 될까? 처음부터 어떤 시스템을 갖고 빌딩을 해야 될까? 어떤 리더십으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일해야 팀원들이랑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정리한 바로는, 그동안 3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저희 팀의 원칙 첫 번째는 팀원들을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으로 대할 것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팀원들을 직장인으로 대한다면 이렇게 하면 승진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 회사에서 더 좋은 업무를 맡을 수 있을 거야, 혹은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조언들이나 팁들을 줄 것 같은데, 저희는 팀원들을 직업인으로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팀원들이 좋은 PD로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팀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역량을 쌓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저와 팀원들이랑 계속 소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제가 너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이런 감성을 엄청 잘 살리는 연출을 더 노력해서 이런 느낌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 더 본인의 캐릭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저희 업에 대한 본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팀원들이 직업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날 통장 당연히 기다리지만 입금되는 그런 성취감이 아니라 내가 직업적으로 뭔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행복을 주지 않을까? 내 직업을 통해서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업적 성취감은 팀의 성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팀원들을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좀 더 대우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팀원들에게 함부로 소속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데요. 예전부터 가족 같은 회사 이런 말 트렌드 이미 지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회사에 충성을 요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나가면 너 더 잘 될 것 같아? 너 회사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팀원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죄송합니다. SBS 죄송하지만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도움 주시고 계십니다. 팀원들한테 너 회사 나가도 너는 너 두 발로 설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에 회사가 없더라도 너의 능력치로 너는 분명히 이 세상에 설 수 있어. 넌 분명히 더 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회사 덕분에 내가 그나마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회사는 단지 컴퓨터를 제공해 주는 것, 팀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너의 능력을 회사 덕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여기 나가서도 훨씬 더 넌 잘할 수 있고 더 점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자. 그런 이야기를 팀원들이랑 많이 주고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팀에 대한 희생을 강조할 때보다 팀원 개인의 성장을 도와주는 게 결국에는 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이 개인에 대한 개인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이기적으로 변질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가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개인주의다, 그것이 이기적이다라고 통용되는 것 같아서 그 지점에서 좀 오해를 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은 분명히 다르고 MZ세대는 이기적이기보단 개인적으로 일하고 행동하고 성취를 내는 것에 좀 더 몰입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은 괜한 겸손은 서로 멀리하자라는 것인데요. 겸손이 미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겸손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너 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야? 그럼 다음에 또 시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 일 되게 잘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팀원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일을 만족스럽게 본인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다음에 이런 거 비슷한 종류의 일을 좀 더
심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업무를 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팀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또 맡기면 되거든요. 그럼 그분의 능력, 팀원들의 능력은 그것대로 늘어나고 저도 잘하는 분에게 일을 맡기니까 제 일도 굉장히 분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한 겸손은 서로 멀리하고 칭찬은 무조건 받고 나 이거 잘해 라고 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취업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쓸 때는 개성을 써라, 강점이 뭐냐 뭐 이런 거 다 쓰라고 해놓고 막상 입사하면 강점이라고 말했더니 그게 네가 뭐가 강점이야, 그리고 건방지네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쓴 것처럼 전 굉장히 개성 있어요 라고 했지만 막상 입사를 하면 개성은 죽이라고 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케바케지만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의 개성을 자기소개서에 쓰라고 한 것만큼 입사해서도 똑같이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자기가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요즘 자기 PR 시대인데 팀원들이 각자 잘하는 거 찾게 놔두고 스스로 말하게 하면 그거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일이고 팀장들의 업무도 분업된다. 그래서 팀장님도 일을 덜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021년도인데요. 2015년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영상 문법도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애들, 근본 없는 애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저희 팀 입구의 모습이에요.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골드 버튼도 있고 저희 한국 방송대상 뉴미디어 작품상의 1회 수상자가 됐어요. 이거는 전례 없던 상이었는데 저희가 받게 돼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다음 휴스턴 필름 페스티벌에서도 상을 받았고 브랜드 대상에서도 2회나 상을 받았고 여러 상을 저희가 일부러 이 앞에 놓아놨어요. 이게 저희 문명특급 팀의 바이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스스로 우리는 지금 상승세고 자존감 높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달성한 성과, 꼼수 없이 정말 열심히 해서 달성한 성과들에 대해서만큼은 꼭 자랑하고 인정받자, 대놓고 인정받자, 저희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태도 대신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희 팀은 매일 정말 밤을 새고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팀원들이 다 정말 한 땀 한 땀 영상에 수를 놓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늘 저희 사무실엔 불이 켜져 있어요. 누구 한 명이라도 남아서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팀 사무실을 들어올 때 저희 팀원들한테 한 번씩 본인들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들어와라. 우리 팀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왔으면 하는 입구를 위해서 이렇게 꾸몄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꼭 그렇게 스스로 본인을 칭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서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있고 일할 때만큼은 더 많이 싸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존감이 높아진 상태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팀의 분위기를 조금 더 열심히 이어가기 위해서 현재에 충실해서 좀 더 살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MZ세대에게 결론적으로 필요한 건 실패할 권리인 것 같아요. 저희는 늘 성공하라고 되게 채찍질을 많이 받았잖아요. 입시 성공해야지, 취업 성공해야지, 뭐 해야지, 집 사야지, 뭔가 다 통과하라 이런 압박감에 너무 큰데 저는 뉴미디어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실패할 권리를 받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매주 만들었는데 조회수 망한 것도 있고 잘 안 나온 것도 있고, 근데 매주 아이디어를 내고 매주 영상을 만들었던 덕분에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아니면은 저희 듣고 계시는 기성세대 분들께 요청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변화의 주역이 될 MZ세대 꼭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변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이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자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것보다는
MZ 세대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지 그 제도적인 정책적인 것들 쿠션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마음껏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에서 튕겨나온 그 쿠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좀 더 높게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MZ 세대가 잘 실패할 수 있는 법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꿈꾸는 미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